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헌정사상 최악의 불명예 기록을 세울 모양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하나도 잘하는 일이 있는가 싶을 만큼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만, 특히 인사 문제는 족탈불급입니다. 역대 그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개판 인사를 했나 싶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나씩 내세우는데 정말 꼴불견입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또 야당을 제치고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김없이 임명을 강행합니다. 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수 있나? 자, 국회의원 신분인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병가 아프다고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유럽으로 관광을 떠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집권 여당 의원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친문 핵심이라는 부엉이 모임인가 뭔가 그 멤버랍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자리를 줬겠죠. 자, 그런데 황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그런 과거의 경력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늘 주시합니다. 어떤 인물이 우리 부서의 장관으로 올까? 그런데 이번에 황희 의원 정말 가관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인연도 인연이거니와 한 인간으로서,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장관 자리까지 가느냐. 참으로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참다 못한 시인 한 명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글이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고른다는 사람이다 이렇습니까? 자, 시인 최영미 씨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정말 망신스러울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영미 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단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유명한 최영미 시인이 보다 못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라는 자가 왔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최영미 시인이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이런 사람들만 꼭 출세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최영미 시인이 방금 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 문재인 정권의 출세 공식이 나왔습니다.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런 겁니까? 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아니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걸까 싶을 겁니다. 자, 최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황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병가를 내고 이 본회의장에 빠지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유럽 여행 나빠요. 학급 청소 시간에 내빼는 반장이나 마찬가지. 자, 또 황 후보자는 한 달 카드 지출이 60만 원이라고 했다. 혼자 사는 나도 1년에 카드 1000만 원 끓는다. 황 후보자 가족 명의의 통장이 46개. 좋은 머리는 꼭 그런 데만 쓴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황희 장관 후보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좋은 머리는 꼭 그런 데 쓴단 말이야. 아이들이 뭘 배울까?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다.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황희 장관 후보자. 정말 이름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황희정성이 울고 가겠습니다. 자, 본회의에 출석하지도 않고 병가를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을 갔다 온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하면서도 병가 처리는 보좌진 실수였다 이렇게 또 둘러냈습니다. 모든 게 다 보좌진들 실수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6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실제 생활비 지출은 학비를 빼고 300만 원 정도다. 월세, 보험료 등의 각종 고정비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다. 황 후보자는 일본의 언론에서 제가 신용카드 쓴 것 720만 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서 60만 원이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용카드 720만 원도 참 희한합니다. 자, 황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국세청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 도서공연 교육비,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세 가족의 지출을 72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신용카드 금액은 423만 원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쓴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신용카드 금액이 423만 원. 그럼 현금을 얼마나 쓰다는 겁니까? 자, 지금 뭐 이에 대해서 뇌물을 받아서 썼냐, 뭐 어떻느냐, 뭐 가계부 써라, 뭐 아무튼 갖은 비판들이 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딸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학교, 아무튼 뭐 학비가 그렇게 뭐 수천만 원 든다는데 생활비가 이렇게 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부정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 황희가 사는 법, 이게 지금 화제입니다. SNS에서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 황 후보자는 가족명의 통장이 뭐 46개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 계좌라서 몰랐다고 합니다. 자, 결국 민주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황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어서 채택했습니다. 자, 만약 황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기록입니다. 헌정사상 기록.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골라도 꼭 이런 인간들만 골라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부패하거나 이런 정말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건지 최영미 시인이 통렬하게 썼습니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만큼은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